영국에 왔다. 동생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계약이 다 돼가는 집을 비우고 이사를 돕기 위해 온 건데 기왕 온 김에 잠시 엉덩이를 뭉개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둘째인 남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도 영국에 오겠다는 것이었다. 둘째가 로아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외국에서 살 때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막내의 해외 체류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에 갑자기 초조해진 모양이었다. 지금까지 다니던 야간 대학원의 방학에 맞춰 회사도 휴가를 내고 갑자기 영국까지 날아왔다. 이야, 잘 왔다. 남동생은 영국에서 8일간 머무를 계획이다. 아직 자세한 일정을 짜지는 않았지만 워낙 볼거리가 많은 런던이니 걱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오자마자 본 장면은 술에 취해 길에서 토악질을 하는 백인 여성이었다. 이게 펍이구나, 그치? 오자마자 뭐 뿔뿔을 보여구만. 술에 취한 여성. 그래도 먼 길을 날아왔는데 기왕이면 영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런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이틀 내내 나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자택근무를 해야 됐기 때문이다. 남의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다. 남동생은 둘째치고 바로 내가 영국에서 체류하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영국에 있음에도 여전히 스케줄이 빡빡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는 이대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았다.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 영국까지 온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아쉬워진다. 그래서 급하게 여행 계획을 짰다. 바쁜 일정 중간에 여행을 다녀오려면 치밀하게 계획을 짤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떠올린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자택 근무가 끝난 다음 날인 화요일 에딘버러로 떠난다. 버스를 타면 이동 시간이 9시간이다. 기차는 편도 4시간이지만 4인의 왕복권이 70만 원이다. 예전 같았으면 고민 없이 버스를 탔겠지만 늙고 지친 나는 그냥 돈으로 시간과 컨디션을 사는 편을 택했다. 사실 중요한 건 교통이 아니다. 숙박이다. 조금이라도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 작은 방을 구할 심산이었는데 남동생이 런던에서 머문 첫날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의 코골이가 생각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이다. 새벽 1시에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나는 그대로 밤을 새고 말았다. 다시 잠들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베개로 동생의 숨통을 끊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여행지에서 좁은 방을 쓴다면 놈과 잠자리를 분리할 방법이 없다. 런던의 자취방에서는 나를 부엌에 자체 감금시켰지만 호텔에서는 화장실 욕조 외에는 남는 침대가 없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방 2개짜리 호텔을 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호텔비가 아깝지만 오밤중에 주님의 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올려보내지 않으려면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렇게 에딘버러 일정을 모두 정했다. 사실 정한 건 교통과 호텔밖에는 없지만 괜찮다. 나머지는 당일에 현장에서 결정하면 된다. 2박 3일이나 놀면 유튜브는 어떻게 만드나 싶겠지만 그것도 걱정 없었다. 에딘버러에서 2박 3일을 묵은 다음 런던으로 돌아온 날 저녁부터 유튜브 제작을 시작할 것이었다. 밤새 유튜브를 만든 다음 아침 일찍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정오에 브라이튼으로 떠난다. 1박 2일간의 브라이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날 저녁부터 나는 다시 자택근무를 시작할 것이었다. 내가 일하는 동안 나머지 가족들은 런던 투어를 한다. 그리고 나는 일하는 중간중간 그들과 합류해 식사를 한다. 이것이 8일 안에 제대로 된 여행을 우겨넣기 위한 우리의 원대한 계획이었다. 여행을 가기 위해 전날까지 눈알이 시뻘개지도록 일을 하고 새벽녘에 짐을 쌌다. 피곤해도 할 수 없다. 돈을 쓰고 싶으면 그만큼 버는 것이 마땅하다. 새벽 4시에도 밝아. 5시냐? 5시면 밝을 법도 하지. 이른 기차 시간에 맞춰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 솔직히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여행을 가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었다. 기차역은 한산했다. 기차 탑승 10분 전이었고 탑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직원에게 이곳이 맞는 기차역인지 물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기차가 킹스크로스 역이 아닌 길 건너의 다른 역이라고 말해주었다. 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 탑승 시간은 고작 10분 남아있었고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기차를 놓치면 부분 환불 따위는 없다. 지각한다면 70만원가량 되는 기차표 값은 얄짤없이 털리게 될 것이었다. 다행히 출발 5분 전에 길 건너 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우리가 타야 될 기차가 보이지 않았다. 아, 이게 실화야? 야,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전광판에도 없고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지나가는 청소부에게 묻고 나서야 알았다. 아까 그 역이 맞는 역이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이건 말이 안 돼. 조선 전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 미친. 아씨 땀났어 지금. 개고생. 왔어. 저 세댈 뻔 진짜. 기차역 데스크 직원이 기차표조차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지만 그 사실을 따지고 앉아있을 틈 따윈 없었다. 우리는 일단 기차를 타야 됐다. 정신없이 달려서 기차역으로 뛰어들어갔고 출발 직전 간신히 기차에 오를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은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이었다. 직원을 믿지 누가 직원을 안 믿냐고 직원이 말하면. 그냥 전광판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보면 킹스크로스 역에서 에딘버러라고 돼 있잖아. 당연히 킹스크로스 역으로 5시 50분까지 가지. 이게 진짜 티켓에 들어가면 폴트가 다시 32분이라고 돼 있어 일단. 알 수 없는 세인트 팬크레스에서 킹스크로스에서 에딘버러라고 돼 있어. 멜리컬리는 거기부터 타야 되는 건지 킹스크로스에서도 탈 수 있는 건지 갑자기 룸으로 바뀌면서 런던 킹스크로스에서 출발을 해. 자신을 믿어야 돼. 사람은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 맞네, 설경구 말이 맞았네. 불안당 명언. 조용히 해. 영국 기차는 구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 만든 기차는 썩 나쁘지 않은 듯했다. 불 조절까지? 표를 확인하지 않아도 좌석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여기 오이스터 카드, 교통카드로도 탈 수 있거든? 레저베이션이라고 돼 있는 데는 빨갛고 레저베이션 안 돼 있는 데는 우리가 여기 예약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초록색 자리에 앉은 다음에 내려가지고 교통카드 찍으면 예약을 안 하고도 탈 수 있는 거야. 와 이게 진짜 대박 시스템이다. 아, 표시돼 있는 게 진짜 똑똑하다. 그래, 사람들 안 싸워도 되고. 우리 뒷자리가 러기지야. 맨 뒷좌석이 짐칸으로 남겨져 있길래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머리를 썼는데 빨리 열고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잘. 하겠지. 그래도 우리가 신경 썼다는 티를 내면 런던은 안 훔쳐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남동생도 가끔은 쓸모가 있는 듯하다. 아 됐다. 돈 내라 그러니까 바로 올림. 누가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기절잠을 자다가 일어나자 어느새 에딘버러에 당도해 있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감상은 웅장하고 장엄하며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것이었다. 건물의 투박한 외관 디자인이나 건축에 사용된 회색 돌들이 잉글랜드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화면으로는 웅장함이 잘 안 담겨지고. 아직 호텔 체크인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아있어서 일단 역 근처 짐 보관소에 짐가방을 맡기고 가까운 관광 명소부터 돌았다. 점 찍는 식의 관광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소신이지만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딘가를 다녀왔다고 자랑하려면 점 찍기 관광만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영국에 다른 곳 안 가고 공부를 잘한 것 같아. 로얄 마일도 저쪽에 있대. 에딘버러에는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사람이 바글거렸다. 그러고 보니 유럽의 다른 지역들은 50도를 육박한다는데 이곳은 덥기는커녕 추울 지경이었다. 관광객이 많은 건 그 때문인지도 몰랐다. 똑같은 기념품들로 가득한 가게들을 지나 에딘버러의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 에딘버러 성에 도착했다. 나는 유명세의 정도를 구글 리뷰 개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이곳은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입장 거부됐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의 날씨, 여름이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쌀쌀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언니 안 나와.